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6.25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굳건하게 지켜줬던 유엔의 이 6.25에 동참했던 그런 유엔국들, 우리가 미국의 큰 도움을 입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승승장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면서 또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유엔군이 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75년을 기해서 우리 유엔사라든지 아울러서 특별히 미군의 그 여러 군대에 있는 그런 워커 장군이 이 기념탑이 있는 데가 워커힐 아닙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이 6.25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줬던 우방국에 대해서 또 유엔국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추모를 할 수 있는 6.25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의 정부가 지금 반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서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방국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25 지난 시간에는 제가 6.25가 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기습 남침을 하게 됩니다.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목태동 중국의 병력 지원의 약속을 받으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소련제 전차 T-34 242대 또 자주포가 176대 전투기가 226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침 당일 특수 게릴라 부대가 강릉 일대를 그냥 순식간에 상륙을 해버리게 되고 부산에 게릴라 상륙시키기 위해서 600명의 특수부대원을 태운 수송선이 남하 도중에 아군 백두산함에 발각돼서 이제 격침이 됐죠. 밑에까지 다 내려오던 것이 이제 차단이 된 겁니다. 또 서울 점령을 위해서 의정부, 창동, 미아리 노선, 고양 서울 노선, 퇴계원 서울 노선 등 3개 축선으로 공격을 해 내려왔거든요. 그 내려왔는데 이때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놀라운 것은 인민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조선여성동맹 그 분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민군 전차가 서울 진입하자마자 서대문 형무소로 직행을 했고 정치범들 비롯해 수감자들 다 석방한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을. 이들은 인민의 영웅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국가 반역자를 잡아들인 앞잡이들을 다 이용하기 위해서 이를 풀어준 겁니다. 서울 시민 절반 이상 거리로 나와서 인민군을 환영했고요.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로 숨었던 남한의 공산주의자들도 다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남한 정부와 그 군을 결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삽시간에 붉은색 일변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저는 요즘에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남침 당일에 이승만은 전쟁 목표 4원칙을 수립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10시 30분에 남침 보고를 받고 11시 30분에 무초대사와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수호 위한 전쟁 목표 4원칙을 밝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 세계대전에 빌미 제공하는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세계대전에 장이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한 국민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 전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국민이 참여할 테니까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세 번째 가서는 북한 불법 남침 남북 통일 기회로 삼고 있으니까 미국과 소련에 그어진 38선은 북한 남침으로 무효하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남북 통일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서 가게 되면 미국과 함께 저들을 정복하면 그동안에 미국과 소련에 그어진 38선이 무너질 수 있다. 이때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위기 타개하기 위해서 북진 통일을 위해서 미국과 유엔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그 민복기 경무대 비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신네들이 빨리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 한국에 있는 미국인 2,500명을 우리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할 정도로 우리가 미군이 좀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인민군 전체 부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요. 그 전차의 속도로 보면 이게 그냥 뭐 하루도 안 돼서 서울 다 진격하게 되거든요. 근데 6월 26일 날 그 오후 1시에 인민군 전체 부대가 의정부를 점령합니다. 이날 저녁 7시부터 창동 의정부선 공격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인민군 전차 최고 속도가 55km였단 말이야. 시속 1시간에 55km를 가는데 38선에서 서울까지 최대한 거리가 48km예요. 그러면 이게 뭐 금방 올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하루 만에 그냥 오지요. 근데 전차를 보병부대와 분리시켜서 독일군처럼 이게 전격전을 벌였다면 바로 오전에 서울에 함락되었을 거예요. 6.25. 그런데 이게 인민군 전차가 6월 28일 새벽에 서울 진입을 하는데 사흘 걸린 이유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군뱅이처럼 겨왔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보면 이런 겁니다. 그가 인민군 전차부대가 본진 미아래 고개를 해서 중량 돌파하는데 이때 이 모든 지휘권은 북한군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기계는 이런 전차는 소련 걸 대고 그리고 앞에 가서 보병이 뛰어가는 건 중공군이 뛰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작전이 스스로 맞지 않으면서 전차가 사람의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 가면서 전차가 뒤에서 공격을 하는 꼴이 된 거죠. 먼저 때려 부시고 군인들이 밀려왔으면 오전에 벌써 서울이 수복됐겠죠. 정복됐겠죠. 그래서 국군 추격을 먼저 서울 점령식을 거행하게 된 것도 이상한 것이고요. 하여튼 여기에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현대 전차전 특성 전혀 모르는 중공군이 지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 남친계의 소련 장성들이 짜주고 전투는 중공군 출신이 하게 되고 지휘관은 조선족이 지휘관 지휘를 하고 일선 전투부대 지휘관의 80%가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조선족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공군 출신은 게릴라전에는 익숙했는데 전차의 특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앞에 보내고 전체가 오히려 뒤로 오는 이런 결과를 오다 보니까 이게 3일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공군 출신 인민군 지휘관들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포천 의정부 공격한 인민군 4사단 전차 동반했지만 서울까지 48km 오는데 이게 작전 밀수고 지휘관 잘못 선정해서 3일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병, 포병, 전차 이런 대형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전진하느라고 그 전차의 특성을 전혀 못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3일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와 군지휘부가 서울을 빠져나가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군 전차 2대가 홍릉으로 우회하게 되고 그래서 국군의 격렬한 저항에 막히게 되니까 전차 2대 소대 병력 홍릉으로 우회해서 6월 28일 새벽 2시에 서울 진입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3일이 걸려서 오게 됐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육군 공병대가 6월 28일 새벽 2시 반에 한강 인도교와 광진교 그리고 세계 한강 철교를 폭발했고요. 철교 하행선 설치된 폭약을 제대로 터지지 않아서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인민군은 그 몰래 철교를 복구했고 철교 레일 위에 두꺼운 목재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새벽 복구된 철교를 통해서 전차가 한강을 건너면서 국군의 한강 방어선이 붕괴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25 때 박헌영이가 장담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미 남한에는 남로당 북한 간첩이 20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밀고 나가면 이미 그 공산당 남로당원들이 이미 그 뭐라 그럴까 골기를 할 거다. 봉기를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이 우리가 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박헌영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민군이 사흘간 남짓 멈추고 남로당 20만 명이 총골기를 기다렸는데 조용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민군은 남조선 인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원한 풀어주고 역도들의 이렇게 내전 끝내기 위해 진격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막 연설합니다. 여러분은 이 엄숙한 시기에 모든 남반부 인민들은 왜 총골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일어서서 전 인민적 구국적 정의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 후방의 첫째도 폭동, 둘째도 폭동, 셋째도 폭동입니다. 전력을 다해 대중적 정치적 폭동을 일으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남로당 조직들이 총골기 해줄 것을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돌아다니며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일어난 것은 이미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뭘 일어났죠?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이미 갖췄던 거죠.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 소작권을 준 거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래서 근데 이제 이것의 후에 가서는 그 6월 26일 오후 1시에 인민군 의정부를 점령했고 7시에 창동으로 밀고 내려서 서울 일원 적 포병 사정권에 들어갔거든요. 이때 경무대를 비롯한 국가 주요 건물을 인민군 전투기 공격을 받아서 국가 원수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안 가고 여기서 지키겠다 그랬지만 안 됩니다. 뒤로 우리가 철수해서 빨리 피난 가셔서 거기서 국가의 모든 지휘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강력하게 권유를 했죠. 그래서 6월 26일 밤 국방부 장관 비롯해서 국가요원들이 이승만 대통령 피난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7일 새벽 3시 반에 피난을 했죠. 만약에 그때 안 떠났으면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국가 원수가 피난을 갔느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피난 가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불평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은요, 미국의 그 상원의 원목인 그 프레드릭 해리스 목사님에게 미군이 한국에 와서 좀 참여해달라. 아주 강력하게 한국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바로 조지 워싱턴 파운드리 감리교회의 목사님인데 이승만이 그 미국 상원 원목인 프레드릭 해리스 목사에게 미군 참전을 호소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해리스가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 구원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 참전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 들어주게 되는데 이 해리스 목사님이 그 한미협회의 이사장이 되면서 이런 일도 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한국의 결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해리스 목사님에게 강력한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그 해리스 목사님의 그 마음에 움직인 것이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30대 후반에 아주 굉장히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그 전도자 부흥사 있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세계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공산당과 싸워야 한다. 한국은 그 면적에 비해 기독교인의 수가 엄청나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요. 남한의 70만 그리스도인이 북한의 점령으로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 남한의 믿는 자들은 미기독교인들의 형제요 자매가 아니냐. 그러니 와서 도와달라 해서 이 강력한 목사님들의 협력하에서 이렇게 도움을 잊게 돼서 미군이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봅니다. 특별히 룻 그레엄 여사가 한국 출생인데 빌리 그레엄 목사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부인된 룻 그레엄 여사가 영향을 끼친 거죠. 룻 그레엄 여사는 일제 때 북한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의 딸이거든요. 그 선교사, 미국 선교사의 딸인데 한반도에서 출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함경북도 함흥의 출생제인데 부흥 목사로서 세계적 명성을 따진 빌리 그레엄이 이웃을 도우라는 외침에 백악관을 비롯해서 미국 지도층에 전해지게 된 것이고,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에 미국이 본격 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정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고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은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준 사람이잖아요. 이 덜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덜레스는 이승만과 조지 워싱턴 대학의 프린스턴 대학의 동문이에요.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동문이거든요. 그래서 6.25 직전 미 국무부 고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그래서 이승만과 덜레스는 반공주의라는 점이 서로 이게 통하고 동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방한한 그 덜레스에게 책상을 치면서 미국이 군사원조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은 이게 중국에 포기한 거 아니냐. 에치슨 선언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 너희 나라까지 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일본이 너희 칠 거다까지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덜레스의 보고서에 미군 참전 영향이 이때 덜레스의 영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덜레스가 전운감도는 38선 시차로 한 후에 6월 19일 한국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자유라는 위대한 설계 속에서 그 역할을 가치 있게 계속 수행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방문 마치고 일본에서 체류 중이던 덜레스는 6월 25일 공산군 남친 급보 보고받고 에치슨 국무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요. 이 보고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미국의 빠른 참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25에 대한 유엔의 대응이 6.25 남침 당일 유엔 안보리 북한 남침을 평화 파괴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전투 행위 즉각 중지해라. 38도선 북쪽으로 병력 철수해라.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6월 27일 날 유엔 안보리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군 편성해서 공산군 저지 결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트루먼이 미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게 됐고, 이 1950년 7월 7일 날 유엔 안보리 미국이 통솔하는 유엔군 사령부 설치를 결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침략자와 전쟁 수행 권한이 미 대통령에게 위임을 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회원국 군대 미국의 지휘 체제 아래 모든 것이 결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유엔군 참전 결정한 이유는 뭐냐? 한국은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유엔 감시하에 총선, 건국 대한민국을 유엔이 승인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엔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유엔 주관하에 탄생했고 승인한 대한민국을 공산군이 남침한 것은 유엔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즉각 전투부대 파병하여 공산군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이 유엔에서 정식 국가로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유엔군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 대표가 유엔 안보리에 이 비신스키가 참여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유엔 안보리 한반도에서 즉각적인 전투행위 중단하고 침공군 38도선 이북 원위치로 철수 요구를 했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6.25 때에 유엔군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유엔군이 와서 이때 영국에서는 약 5만 6천 명이 파병을 했고, 또 이 터키, 여기도 약 1만 5천 명, 캐나다가 2만 6천 명, 호주가 1만 7천 명, 프랑스가 약 3만 4천 명, 미국은 연임론 한 179만 명 이렇게 파병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유엔 참전국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반미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위기 공산화가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한미동맹을 잘해서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이 미국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돕고 우리가 어려우면 미국이 도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월남전에도 참여하게 되고 6.25 당시에는 미군이 오게 되고 지금도 이 연합됨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미 육군대학 전략 문제 교과서에 보면 그 월남전의 비판적 분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저자 해리 서머스가 월남전 패배 이유는 한국전으로부터 지휘 통제 체제의 단일성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국전이 한국이 전쟁 당사국, 미국이 주요 참전국으로 두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이 됐었기 때문에 공산 침략 저지라는 동일 목적하에서 유엔군 깃발 아래 통합 지휘 체제 확립을 전쟁 수행하는데 그것이 달랐기 때문에 월남도 그렇게 됐는데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적을 두고 두 개의 군대가 미군과 월남군이 따로 세워졌기 때문에 월남전에서 실패했다 이건데 이승만은 남친 짓고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됐죠? 미국이 한국에 지휘할 때 딱 지휘권을 미국에다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도 굳건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승만은 남친 짓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활동이 대단히 적절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적절히 수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전 지휘권 2항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전략가 크레우체비스가 전쟁론에서 전쟁의 승리는 지휘 통제 체제의 단일화에서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엔군이 파병 뒤에 한국군 작전 지휘권이 메가드에게 이양이 됐고 유엔군 사령부 한국전 수행 책임 전적으로 맡기고 한국군이 유엔군 일원이 되어서 전쟁하는 군대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이승만이 국군 작전 지휘권 이양에 원대한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주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 유엔 회원국이 아닌 한국에게 유엔 회원국 자격을 주었고 유엔군이 아닌 국군에게 유엔군의 일부로서 싸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줬거든요. 그랬을 때 그 미국 주도의 유엔군에게 전쟁에 대한 무한 책임지우려는 이승만의 대전략도 여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전쟁에서 명령체제 통일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전 성공으로 수행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승만이 국권 작전 지휘권 이양은 어떤 사람들은 주권을 팔아먹은 나쁜 놈이다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고도의 군사 전략에 의해서 아주 그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이 매우 옳았다. 이렇게 이 역사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월 25일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통합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하는 그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둘러싼 이승만과 미국의 충돌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미군은 중공군의 6.25 불법 개입으로 군사적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휴전을 할 때 이승만이는 이게 사인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사인한 데 보면 이 이승만이는 빠졌죠.
이 38선을 무시하고서 이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이게 남북 갈라선다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 미국을 붙잡고 우리 남북 통일되도록 좀 끝까지 전쟁을 해달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에 미국은 휴전으로 인해서 전쟁을 끝내기로 했고 1951년 2월 6일 날 한반도에 관한 5가지 정책 선택지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승만은 정면 배치한다고 그러고 같이 하지 않았죠. 지금도 사인한 데 보면 그 이승만 대통령 사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유엔군에 의해서 전쟁을 지금 쉬고 있는 휴전 국가입니다. 휴전. 그래서 메가더는 휴전 노는 자살적 유화 정책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어요. 근데 메가더를 트루먼이 해임하지 않아서 지휘관직에서 해임시켰죠. 이 메가더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은 휴전을 원했고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했고 메가더도 반대했고요. 결국에 이승만 입장은 38선을 철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은 미국의 세계 전략가의 걸림돌이라고도 여기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6.25로 인해서 지금도 남북이 갈라져 있고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7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우방국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 국가라는 걸 알고 좀 이 나라에 사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좀 주관하고 가야지. 지금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진지전을 구축하고 지금 기동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우파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남북이 통일될 때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우리 모두가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계를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져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해줬던 그런 유엔,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도 성도 아무것도 몰랐던 젊은이들이 와서 전쟁을 해서 이 생명을 여기다 묻고 그리고 수많은 그 상처를 입고 또 포로로 또 실종자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희생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 이것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유엔국과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6.25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유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되 이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굳게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지금 정치가 불안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깨어 일어나야 되고 눈을 치켜뜨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75주년 6.25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